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대한민국 힘내라 님이 누가 오셨죠? 그랬더니 미무스와님께서 여성 보디가드님이다.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보다 먼저 이렇게 소개하시면 어떡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시간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는 시간은 저희가 꾸미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듯이 청와대 1호 여성경호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연기자라고 해드려야 돼요. 연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배우 이수련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이수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1호 여성경호원. 저도 이렇게 직접 뵙는 게 처음인데 여기에도 또 1호가 있죠. 매주 이 시간 서평하는 개그우먼 1호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예. 남정미 씨도 경호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여성 경호원을 더구나. 이거 진짜 좀 뭐랄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불편해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경호원은 처음 봤어요. 진짜. 진짜 왜 유튜브에 먼저 들어와 계신지 알겠네요. 경호원이 얼마나 다들 인물이 좋으신데요. 아니, 이게 가까이서. 예, 가까이서. 아니 진짜 저희가 항상 오면 우리 감독님이 별로 좀 힘들어하게 여기를 대하는데 오늘 엄청나게 막 오셔가지고. 네, 지금 막 스튜디오 밖에서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네, 화났다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수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신문이나 이런 TV에서 간혹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근처에 여성이 서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머리를 하나로 묶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거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제가 보도 나갔던 거가 기억이 나서. 네. 그분이 맞습니까? 예, 제가 그분이 맞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 이제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시야를 가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대부분 긴 머리면 이제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 짧은 머리일 텐데 그래서 아마 저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그 외국 엄청난 국빈들 옆에도 항상 이렇게 맞아요. 한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 단정한 매시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딱 계시고 네. 그때 사진 가끔 보면 엄청난 재정계의 분들이랑 같이 세계적인 어떤 분들 역사의 경호하셨었나 궁금하네요, 갑자기. 사실 기억나는 저는 분들이 있으세요? 2004년부터 예. 2013년까지 한 10년 가량 이제 경호를 했었는데 경호실 같은 경우 원래 그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방문하는 국빈들 같은 경우 저희가 경호 임무를 수행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세 분 한국 대통령과 그렇죠, 모셨고. 예, 외국에서 오는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각국의 네. 네. 그 수반도 경호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 모습도 유튜브에 지금 나가고 있고 유튜브로는 지금 그동안 경호했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와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경호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입니다. 그냥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그 사실 업무를 할 때 그 신변을 보호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개인에 대한 경호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국가 수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호 과정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고요. 또 사실 굉장히 저희도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접해서 뵈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많이 만났는데 뭐 여성분도 있을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국빈 경우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어를 전공을 했었어서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국빈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이 한국에 올 때마다 흑인이자 또 여성으로서 네, 맞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3번, 4번 정도를 연달아서 그랬군요. 경호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얼굴 알아보시고 갈 때마다 이제 인사하시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라는 이 젠더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해외도. 네. 있다 할지라도 수적으로 그렇게 동등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아랍권 국가라든지 뭐 졸단이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왔을 때
또 제가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예. 그 근접에서 수행 경호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그쪽은 더 보수적이니까요. 네, 굉장히 예. 신기한 눈으로 또 쳐다보고 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여성 경호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수입하고 또 이제 교류도 하고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시도해보려고. 그런데 그 경호원 분들이 팀으로 많이 구성을 해서 이게 좀 옆에서 보디가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용실 부대통령을 이제 이수련 배우께서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으면 여자분이 달려들면 여자 경호원이 나서게 되나요? 달려드는 사람이 미안해요. 제가 막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여성 경호원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라는 게 좀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 게 뭐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뭔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떨어지는 게 뭔지는 모르고 저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게 뭐 야구공인지 전구인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뛰어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자니까 여자가 가거나 남자니까 남자가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약간 거리상의 문제고 사실 그 여자 경호관으로서 제가 처음에 선발이 돼서 들어갔어도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용으로 뽑혀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동등한 임무를 수행을 하되 물론 말씀하신 부분처럼 간혹가다 필요한 경우가 또 특별히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화장실을 예를 들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만 간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전에 뭐 안전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고려를 하시는 진짜 화장실 같은 데가 위험하려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이겠군요. 그렇죠. 네,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네네네. 그러나 조금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따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굉장히 일을 잘하셨으니까 어떻게 대통령 3대 대통령까지 그렇죠.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죄송하지만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배우라는 것을 되게 하고 싶으셔서 나오셨는지 좀 후회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죠.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제일 말씀드리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시다시피 뭐 보안성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요새 사람들 라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자꾸 이제 회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글쎄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분명히 제가 그 10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것도 맞고 그 과거에 굉장히 모든 분들이 신기해하시고 뭐 명예롭고 안정적이고 했지만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건 약간 개인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10년 해봤으니까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높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때 흥분이 되는가 즐겁고 설레고 매일 이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는가를 중요하죠. 정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루즈해지고 안일해지면서 더 이상 그런 설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고3 수험생이 막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대학 가서 나에게 미팅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저한테 약간 계속 끊임없는 공부의 연속인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뭔가를 정말 할 때 즐거운가를 생각해서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죠. 이게 후회하지 않나. 근데 후회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할 때 비교 자체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사명감과 소신과 그런 거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었고 또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나의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것도 하고 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일 중에 배우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무대에 서거나 이게 연기를 하거나 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설레임이나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요새와는 달리 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죠. 저희는 아니죠. 정용실이죠. 알았어요. 삼각기를 하시는데. 약간 그 네. 뭐 TV에 나오는 사람이 특별한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연기를 하든 뭐 노래를 하든 TV에 나오는 사람은 뭔가 엄청나게 뭔가를 갖추어야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없었고 내가 저런 것들을 꿈꿔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나 스스로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순간 형식에 뭐 이제 충실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뭐 공무원도 됐다가 네. 이렇게 살았는데 약간 꼭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예. 또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서 10년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라는 생각이 좀 스스로 그렇죠. 건방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어차피 사는 나의 인생인데 나의 테두리를 맞아요. 요만큼 정해놓고 난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부딪혀 보기로 했죠. 뭐가 됐든. 네.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도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직장을 이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 대단하다고 네, 봤었던 그것 거예요. 하나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는 황후의 품격? 맞아요. 황후의 품격이 드라마에서 최 팀장으로 열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댓글에 네. 서 있는 것부터 차문을 열어주거나 안내를 하는 것까지 태후마마를 모시는 그의 본능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보기 좋았다라는 평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주 좋더라. 이번에야말로 잘 맞는 배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벌써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알려지게 그렇죠. 된 그런 드라마이기도 했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왜 저런 역할을 하는데 저게 또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저의 그 예전에 있던 일들을 다룬 기사를 보면서 그게 또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전직이 이랬는데 그렇죠. 현직까지 이러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10년 동안 했던 충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역할이나 정말 멜로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처럼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 역할이라든지도 해보고 싶은데 유달리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스스로는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자꾸 드러나는 게 조금 전에도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 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잡았어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생활에 배어 있는 몸에 배어 있네요. 의정 같은 게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보니까 어떤데 그 식당 같은 데 가도 저 사람 품 안에는 뭐 이상한 게 있을 것 같고 뭐가 있나 스캔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문이 저쪽에 있으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이런 데 오면 여기 비상구 어딨나 이렇게 좀 보게 되고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좀 그래서 근데 정말 그게 자기 이미지를 변신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저도 뭐 음악 방송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한 번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모르죠 그건 뭐. 익숙한 색깔의 빛깔로 조금 가다가 보면 여기서 좀 눈에 또 익히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장르에서도 불러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직하신 지 직장으로 옮기신 지 몇 년째 되셨나요? 제가 13년도에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요. 꽤 되셨어요. 이제는 7년. 네, 근데 바로 배우로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또 이제 제가 못 해봤던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행도 오래 다녀오고 해서 실제로 데뷔한 건 이제 2015년, 16년 요즘. 그래도 한 5년여 됐네요. 여행 얘기하셨으니까 알프스 여행 가셨던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영상 좋아하시는 분 이시련 배우님 찾아보시려면 거기 이제 그 알프스 여행한 기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상인데 찾아보시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던데 아까 전공이 영문학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 토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호실에 들어갈 때도 영어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요? 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업무 같은 경우는 경호원들이 통역을 쓰지 않고 직접 통역을 하니까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을 해서 뭐 여러모로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잘 그렇게 보여졌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무술은 따로 배우셨나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도장을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 태권도 5단이고요. 도장 깨기 말 그대로. 5단. 네. 근데 괜히 단수만 높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액션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액션을 좀 하다 보니까 액션 연기는 동작이 크고 안 아프게 때려야 되는데 저는 동작이 작고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상대 배역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수연 배우님 전직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스턴트 안 쓰고 그대로 가겠다. 아하. 근데 스턴트 안 썼는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네. 아파서 아니 이렇게 아프게 할 거면 스턴트를 스턴트 써주세요. 이렇게.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야, 이거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 필수인 거잖아요. 이런 무기. 아 정말 네.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 보니까 그 음. 청와대 1호 네. 딱 1호 여성 경호원이라는 네임이 제일 먼저 딱 뜨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배우 역할을 하시면서도 그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밑에 다른 계속 경호원들이 같이 가죠. 네, 있을 수 있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할 텐데 여성으로서의 경호원의 삶이었던 것도 다시 한번 또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예쁘게 포장을 해서 수식어를 만들어주신 게 이제 청와대 뭐 1호 여성 경호관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들어갈 때도 이제 여자 동기들도 있었고 이 이후로도 이제 여자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약간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자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을 파견직으로 받았었거든요. 경찰이나 아니면 군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순환으로 파견으로 받았다가 정직원이 된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실상에는 제가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수녀 라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수녀 라인. 수녀 라인이라는데 남자 조직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정말 군대를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그때 당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경한 훈련도 받고 남자들에게 조직 문화나 그런 사회생활 같은 거에 제가 적응을 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건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지금 배우 생활을 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배우도 힘든 직업이죠. 그렇죠. 배우가 힘든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배우들 같은 경우 화려하고 예쁜 겉면이 있지만 그렇죠. 기다림의 연속이고 맞아. 뭐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한밤중에 밤에 철야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추위 속에 요새 같은 강추위 속에 예를 들어 얇은 옷을 입고 촬영을 해야 되는 여름 경우도 씬을 있고. 찍어야 되면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걸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그 좋아하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하려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분명히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worthwhile이라고 해서 예. 가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만한 내가 가치가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처음 직장을 들어가실 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 힘든 부분 때문에 못 견뎌하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직장 자체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힘든 부분 사실 배우는 정말 기다리는 일이 끝도 한도 없거든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한 번에 촬영이 쫙 되는 줄 알지만 몇 날 며칠 기다리는 네, 분들이 기다리는 걸 못 하시면 배우는 못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이제 이수연 배우가 이 얘기를 막 해주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개도 잘 되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보니까 대법원 판례를 알리는 유튜브 진행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뭐 운영을 하거나 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
이다 보니까 아. 그 또 비슷한 이미지인가 봐요. 제가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법적이거나 제가 좀 검찰, 경찰, 국방부 이쪽에서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뭔가 단호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확 이렇게 대범하고 바람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맞아. 어디 가서 그래서 아. 예, 그런 이미지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그 대법원에서 일반 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판례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개그맨 분이랑 같이 저희가 같이 MC를 봐서 네.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도 쏙쏙 들어오고 법례도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달력이 좀 있으세요. 네네네. 예. 야,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경호원 배역이 그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너무 네? 많죠. 가수해서 뭐 경호원, 보디가드 이런 그 정말 엄청 옛날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영화 보셨나요? 아 죄송해요. 케빈 코스너를 제가 또 아 너무 그런 옛날인가? 보디가드 하는 역할을 을 만약에 들어왔다. 어떻게 또 그러면 고민인데?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영화가 강철비 2라는 영화인데요. 예. 거기서 정우성 배우님이 그 남측 대통령으로 나오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쿠데타입니다 하면서 제가 손잡고 뛰던 게 저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은 수련 찾기였군요. 맞아. 네, 제가 숨은 수련찾기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카메라가 못 따라왔더니 약간 그런 그런 이제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전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영화팀에서 의뢰가 왔을 때 내가 10년 동안 그 경호실을 생활을 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나와서 내가 배우로까지 경호를 해야 되냐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고사했는데 네. 굉장히 그 작품 자체가 여러 가지 고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사실성을 많이 입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했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님이 정우성 대통령님이니까 제가 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뭐 하셔야죠. 예, 맞아요. 맞아요. 훌륭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네. 또 그걸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네요. 얘기가 예. 끝이 없네 저희가. 네. 앞으로 근데 어떤 역을 정말 해보고 싶은지 배우로서의 계획, 각오 이런 정말 걸 좀 제가 들어보고 가지고 싶네요. 있는 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뭐 청와대 1호 여성 경호관 출신이라는 이 긴 수식어 말고 그냥 배우 이수련으로 충분히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악랄한 역할이든 아니면 아주 괴짜든 아니면 아주 정말 멜로의 주인공이든 뭐가 됐든 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꼭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그렇게 보태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지금 나오신 여태까지 하신 역만 봐도 앞으로 또 좀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활약 기대하겠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금요일에 초대석 오늘은 청와대 1호 여성 경호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연기자로 활동 중인 배우 이수련 씨와 함께했습니다. 남정민 씨도 1호 개그맨이자 서평가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